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복잡한 금융 세계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핵심, 금융 시스템의 안전 규칙인 건전성 규제와 그 역사적인 첫걸음, 바젤 1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화폐금융론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오늘 내용은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지키는 파수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도대체 금융규제라는 걸 왜 배워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위기에 빠졌던 은행들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바젤 위원회와 그들의 첫 번째 약속, 바젤 1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바젤 1이 어떤 의미를 남겼고 또 어떤 숙제를 남겼는지 되짚어보고요. 이 모든 지식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바꿔줄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죠. 금융규제, 왜 배울까요? 금융 시스템을 위한 안전규칙이라. 왜 이런 게 꼭 필요할까요? 네, 거기 여학생, 교수님, 그냥 은행들이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규칙이 있어야 하죠?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만약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은 아마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너도 나도 더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겠죠. 마치 안전벨트도 없이 다들 과속 경쟁을 벌이는 자동차들처럼요. 그러다 결국 큰 사고가 나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돈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금융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건전성 규제라는 아주 튼튼한 안전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건전성 규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자기자본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요. 자기자본은 예상치 못한 손실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은행을 굳건히 지켜주는 슈퍼맨의 방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갑작스런 충격이 왔을 때 그 손실을 스폰지처럼 흡수해주는 완충제, 즉 쿠션 역할을 하는 은행의 가장 중요한 방어막인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은행들. 때는 바야흐로 1970년대. 전 세계 경제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위기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하죠. 이 슬라이드가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규제가 풀리니까 은행들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방어막, 바로 그 자기 자본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랄까, 안전망도 없이 고층 빌딩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정말 언제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1974년 서독의 헤르시타트 은행이 파산한 거죠. 이 사건은요, 그냥 은행 하나가 문을 닫았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치 거미줄처럼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문제가 순식간에 전 세계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가 시급하다. 전 세계에 이런 경고등이 번쩍 켜진 겁니다. 네, 거기 남학생. 교수님, 근데 독일은행 하나가 무너졌는데 왜 전 세계가 그렇게 긴장한 거예요? 이야,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모두가 깨달은 거죠. 아, 한 나라의 금융위기는 더 이상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세 번째 이야기, 바젤 위원회의 등장이죠. 마치 전 세계 금융계를 지키기 위한 어벤져스 팀이 결성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명확해지죠? 1974년에 헤르슈타트 은행이 파산하자마자 바로 그의 말에 선진 10개국 G10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은행 감독 기준을 만들고 서로 협력하기 위한 조직, 바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죠? 자, 이렇게 전 세계 금융계의 수호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내놓은 첫 번째 위기 대응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네 번째 이야기, 최초의 약속 바젤 1입니다. 이건 정말 글로벌 은행 규제의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젤 I의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원칙으로 요약돼요.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자기 자본은 최소한 8%는 되어야 한다.
이 수식 보고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분자에는 은행의 방패, 즉 자기 자본이 있고요. 분모에는 은행이 짊어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방패가 위험의 무게보다 최소 8%는 더 튼튼해야 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수식의 분자와 분모가 도대체 뭔지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수식의 분자, BIS 기준 자기 자본부터 보죠. 이건 그냥 은행의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은행에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손실을 막아낼 수 있는 순수한 자기 돈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티어 1, 티어 2 이런 건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기본 근육부터 보조적인 근육까지 다 합쳐서 이 방패의 두께를 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분모, 위험가중 자산입니다. 이야, 바로 이 부분이 바젤 1의 가장 혁신적이고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이전에는 은행의 모든 자산을 그냥 똑같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각각의 위험도에 따라 무게를 다르게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안전한 국채는 무게가 거의 0에 가깝고 신용도가 맞은 회사에 빌려준 돈은 무게를 100%로 쳐주는 식이죠. 마치 부피는 같아도 솜털 1kg하고 쇠구슬 1kg의 무게가 전혀 다른 것처럼 자산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을 반영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 8%라는 마법의 숫자. 바젤 위원회는 위험을 다 따져본 자산에 비해 자기 자본이 최소한 8%는 되어야 한다고 딱 선언했습니다. 이 간단한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은행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생존선, 즉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겁니다. 아까 거기 여학생, 교수님 그럼 바젤 1 이전에는 이런 규제가 아예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는데 아주 단순했어요. 이 슬라이드 왼쪽 저울처럼 자산의 종류나 위험도 같은 건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총액만 가지고 비율을 계산했어요. 하지만 바젤 1은 오른쪽의 정밀 저울처럼 자산 하나하나마다 위험이라는 다른 무게추를 달아서 계산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장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위험까지 포함시켰으니 뭐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진 거죠.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젤 1의 한계와 의의. 모든 위대한 첫걸음이 그렇듯이 이 바젤 1 역시 밝은 빛과 또렷한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젤 1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완전히 무법지대 같았던 국제금융시장에 처음으로 글로벌 표준이라는 걸 제시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계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돈을 빌려주는 것과 이제 막 시작한 벤처기업의 돈을 빌려주는 것의 위험을 똑같이 취급했어요. 이러니까 은행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곳에만 돈을 빌려주려는 이상한 부작용이 생겼죠. 또 신용위험 말고도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이런 시장 위험을 놓친 것도 큰 문제였고요. 바로 이처럼 바젤 1이 남긴 숙제들이 다음 세대 규제인 바젤 2와 3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을 배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화평능론은요, 단숨이 시험을 보기 위한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오늘 배운 바젤 협약 같은 이야기들, 솔직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렌즈를 깨끗하게 잘 닦아두면 여러분은 나중에 복잡하게만 보이던 경제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흐름과 이야기를 읽어내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